제리 마이클 윌리엄스 살인사건, 남편의 절친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아내의 범죄. 남편의 절친과 오랜 세월 은밀히 관계를 맺어온 아내는 애인과 결혼할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불법적인 관계를 합법화하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 이혼 대신 애인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과연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범죄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 카운티의 세미놀 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하던 부동산 중개업자 제리 마이클 윌리엄스 이하 제리가 실종되었다. 당시 제리는 플로리다주 잭슨 카운티에서 아내 데니스 윌리엄스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몇 년이 지나도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매우 원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제리는 부동산 감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아내 데니스 또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하며 남편 못지않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큰딸이 18살이 되면서 두 사람은 집안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문제의 토요일, 제리는 휴가 중이었다. 바쁜 한 해를 보낸 후 그는 오리 사냥이라는 취미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자 했다. 또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그는 플로리다의 아팔라치콜라로 여행을 계획하며 아내와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 제리는 실종되었고 결혼 기념일조차 함께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제리는 아내에게 혼자 세미놀 호수로 오리 사냥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데니스는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안해진 그녀는 아버지와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세미놀 호수에서 남편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 중에는 제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브라이언 윈체스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색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제리를 찾지 못했다. 밤이 되어서야 제리가 사용한 작은 모터보트가 호수 위에서 발견되었고 약 75야드 떨어진 곳에서는 제리의 포드 브롱코 차량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리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수색 작업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경찰과 잠수부들이 세미놀 호수에 투입되어 제리를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수사관들은 호수 바닥에서 제리의 사냥 허가증, 재킷, 손전 등 장화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제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제리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미놀 호수에는 악어가 많아 제리가 악어에게 잡아먹혔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점차 잊혀져 갔다. 남편이 실종된 지 6개월 후 데니스는 레온 서킷 법원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선언을 요청했다. 이에 존 크루소 판사는 제리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고 그를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선언했다. 데니스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남편이 사망했음을 알리며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리의 어머니 셰릴 윌리엄스는 아들이 익사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하며 스스로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에 편지를 보내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셰릴 윌리엄스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2010년 미제 사건 전문 수사팀은 제리의 실종 사건을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으로 재분류하며 재조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재개된 주요 이유는 셰릴이 조사 중 발견한 소중한 단서와 제리 실종 후 새롭게 드러난 몇 가지 정보 때문이었다. 경찰은 남편이 실종된 후 데니스가 175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05년 데니스가 남편의 절친이자 제리가 실종되기 약 6개월 전 그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브라이언 윈체스터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제리의 모터보트가 발견되었을 때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연료는 가득 차 있었다. 초기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제리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보트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약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제리가 보트에서 떨어졌다면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보트는 계속 작동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료가 가득 찬 상태였기에 엔진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꺼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조사관들은 제리가 그날 혼자 호수로 간 것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임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 혼자 사냥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역시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보트를 질질 끌고 진흙탕과 콘크리트 경사로를 지나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 가까운 곳에 주차했어야 했다. 한편 제리의 사냥 허가증, 재킷, 손전 등은 실종 신고 6개월 후에 호수 바닥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들에는 이끼나 해초가 많이 붙어 있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누군가 일부러 이 증거들을 호수에 던져 제리의 죽음을 익사로 가장하고 악어에 의한 사고로 보이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마지막으로 파충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플로리다 북부의 악어는 겨울철에는 차가운 날씨를 싫어해 먹이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리가 실종된 날은 기온이 매우 낮아 호수물이 너무 차가웠으며 악어가 사냥을 하거나 성인 남성의 시신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는 제리의 죽음이 살인 음모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리의 실종이 살인 음모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조사관들에게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2016년 브라이언과 데니스의 결혼 생활도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고 데니스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데니스는 2012년부터 브라이언이 성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데니스는 오랜 기간 브라이언과의 결혼 생활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데니스의 결정은 브라이언을 격분시켰고 그는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2016년 8월 5일 데니스가 별거 중일 때 브라이언은 새벽 2시부터 그녀의 SUV 차량 안에 숨어 있었다. 데니스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 출근하려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자 브라이언은 뒷좌석에서 갑자기 나타나 총을 겨누며 그녀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데니스는 브라이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근처 약국 주차장으로 차를 멈췄다.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자신이 총으로 자살할 계획이며 그녀도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데니스 없이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데니스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를 달랬다. 결국 브라이언은 총을 내려놓았고 데니스는 그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내린 뒤 데니스는 곧바로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 사건을 신고했다. 브라이언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동안 경찰은 그에게 제리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브라이언은 자백 협상에 응하겠다고 나섰다. 브라이언은 데니스의 행동에 대한 분노로 그녀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조사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브라이언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다. 검찰은 데니스가 제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지만 브라이언의 증언 없이는 그녀를 기소하기 어려웠다. 결국 신문에서 브라이언은 제리가 실종된 날 자신이 제리와 함께 세미놀 호수에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가 제리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밝혔다. 브라이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제리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제리와 데니스가 연인이었던 동안 브라이언은 캐시라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다. 네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서로 잘 알고 지냈고 종종 함께 어울렸다. 그러나 상황은 제리와 데니스가 결혼한 이후 복잡해지기 시작했으며 브라이언은 절친의 아내인 데니스에게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자신과 데니스의 관계가 1997년 한 음악 콘서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날 제리와 데니스, 브라이언과 캐시가 함께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캐시와 제리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브라이언은 데니스와 함께 공연장에 있었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진 비밀 연애의 시작이었다. 그 첫 키스 이후 브라이언과 데니스는 제리와 캐시 몰래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휴가를 각오하고 직장 점심시간에 만나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서로를 찾아가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제리를 살해할 계획이 데니스와 자신에게 떠오른 순간에 대해 증언했다. 어느 날 브라이언과 제리가 함께 사냥을 나갔을 때 제리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고 브라이언이 그를 구해줬다. 브라이언의 도움에 감동한 제리는 아내 데니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브라이언이 없었다면 자신은 무너진 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며 만약 브라이언이 없었다면 아무도 자신이 죽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리의 이 말을 들은 데니스는 남편을 살해할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일주일 후인 12월 16일, 데니스는 제리에게 오리 사냥을 권유했다. 브라이언은 그날 제리를 호수 근처에서 만나 제리에게 오리를 사냥하기에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을 때 브라이언은 제리를 보트 밖으로 밀어버렸다. 그러나 제리는 익사하지 않았다. 그는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사냥 재킷을 벗은 채 브라이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나뭇가지로 다가간 뒤 차갑게 1게이지 샷건으로 제리의 얼굴을 쏘고 이후 다리에 3발을 더 쏘았다. 범행 후 브라이언은 제리의 시신을 호수 밖으로 꺼내 자신의 트럭 위 덮개 아래에 숨긴 뒤 호수를 떠났다. 제리의 보트는 일부러 호수에 남겨두어 경찰이 사고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같은 날 아침, 브라이언은 제리의 시신을 트럭에 실은 채 카르 호수 근처의 사냥터로 갔다. 가는 길에 월마트에 들러 삽과 덤벨을 구매했다. 카르 호수에 도착한 그는 진흙 구덩이를 찾아 제리의 시신을 숨겼다.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덤벨을 사용해 진흙 구덩이 바닥에 고정시켰다. 이 방법으로 그는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브라이언은 제리 살인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면책 협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데니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협상의 결과로 브라이언 윈체스터는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납치죄에 대한 처벌이었다. 2017년 10월 제리의 실종 사건 발생 17년 만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브라이언은 경찰을 데리고 가 카르 호수 근처에 숨겨둔 제리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보여주었다. DNA 검사 결과 그 시신이 실종된 제리임이 확인되었다. 제리의 시신 발견과 브라이언의 증언을 통해 데니스 윌리엄스는 남편 살해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2000년 12월 16일 브라이언이 제리를 쏴 죽였지만 이는 데니스가 브라이언을 부추긴 결과로 발생했다고 추측했다. 브라이언이 살인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브라이언과 데니스가 함께 세운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며 데니스가 전 남편의 생명보험금 약 200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제리를 끔찍한 비극에 빠뜨리고 그들의 범죄를 17년 동안 은폐했다. 2018년 데니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11월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데니스 윌리엄스를 주도적인 살인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녀에게 30년형을 선고했다.